반갑습니다. 국고투자부 송관종입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떤 시장 속에서도 멋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익률을 국고처 사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예상보다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파월은 이런 고용 시장의 어떤 급변하는 흐름이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해고도 늘어나고 또 실업률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경제 전반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약간 좀 낮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살아나면서 이제 기상회생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것은 3개 정도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서가 되면서 3가지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원전 그리고 캐대형 관련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서가 가까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나 뭐 조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도 이제 일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지금은 과연 더위가 끝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 때문에 우리가 더위를 잘 못 느꼈는데 늦더위를 감안해 본다면 반바지를 아직도 선택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까지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섹터는 단기적으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가지 섹터 중에서 테마 중에서 원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갑자기 한국에 날아왔어요. 왜 찾아들었을까요? 자, 3,000조 원전 시장을 둘러싸서 큰 자금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뒷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전력 수요가 AI 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총 전력이 한 21%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전력난이 크죠. 자, 이것 때문에 전력을 많이 수급을 해야 되는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한계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원전 기술력이 고갈이 됐다는 이야기죠. 원전은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탈원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AI나 반도체 또는 클라우드 산업이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원전 없이는 이런 산업들이 계속 우리가 이어갈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장악해야만 대중국 압박 전략을 거세게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이 이쪽에서 자, 지금 AI 반도체 클라우드 산업의 어떤 폭증으로 인해서 원전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본인들은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을 이제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것 때문에 우리의 원전 산업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다가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미국은 원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원전은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핵분열이 되면서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뭐 체르노빌이나 이런 원전 폭발하는데 상당히 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시작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게 전략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100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꼼수를 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원전 시장에서 월요일 날은 이제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죠. 원전 관련들이 주초에. 이게 이제 원전 시장을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불공정 계약을 했지 않냐 이런 이제 흐름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미국의 의도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원전을 부흥시켰죠. 그래서 여기 원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원천 기술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 이런 쪽으로 갔었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가장 큰 미국의 힘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수원이 신규 원전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유럽에 이제 원전 수주도 못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빨간 쪽은 이제 한수원이 신규 원전을 가능하고 또 파란 쪽은 이제 그러니까 한수원이 파란 쪽은 이제 신규 원전이 가능하고 원래 그리고 빨간 쪽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던 해서 서로 같이 한다면 한전도 수주가 가능한 이제 그런 지역까지도 이제 빨간 부분이나 파란 부분이나 이제 모두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지적 재산권 때문에 우리는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미국의 교묘하고 전략적인 그런 방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해든 뭐든 간에 이게 이제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는 그런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상당히 파이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원전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천연가스로 통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러시아는 또 젤렌스키는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천연가스관을 자꾸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 원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체코든 어디든 원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원전을 자꾸 계약을 하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목적은 지적재산권 수수료를 좀 챙기고 글로벌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전 주도권이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유럽이나 중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빅머니들이 약간은 뭐 좀 의도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불공정 계약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미국의 원전 수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매집을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주 이후에는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손잡고 세계 원전 시장을 호령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쪽은 어디냐 보면 이제 스몰 모듈 원전 쪽이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SMR 시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빌 게이츠는 이쪽에 이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테라파워를 설립을 했고 어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특허
분명히 돈 되는 거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쪽도 딴지를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나트륨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경수로 특허하고는 전혀 다른 기술이다. 그럼 나트륨 냉각 방식이 뭐냐? 물 대신 나트륨, 액체 소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이 상당히 파이가 크고 대신 요걸 뺏기게 되면 안보나 또 이익 면에서도 크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국이 그 원전 기술을 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하고 수주를 하고 이런 마지막 과정에서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실제 기술이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든 안 갖든 그거보다는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이제 한국도 원전 기술력을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수출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 수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입맛대로 해야 그건 아니다 해서 이제 역제안을 하죠. 그래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손잡고 글로벌 원전 시장을 호령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당히 안보 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원전 시설을 공략할 때 스톡스넥이라는 우원 바이러스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원전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그걸 뭐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회피하고 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도 챙기면서 수수료도 챙기면서 원전 시장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스몰 모듈 원전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스몰 모듈 원전 쪽은 그 이제 원전 그 에너지는 차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폭발의 위험성은 없죠. 그래서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이제 특히 이제 후진국들 이런 데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많이 할 것이고 이걸 이제 돈 냄새를 많이 맡는 빌 게이츠가 나트륨 냉각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시장 파이가 좀 커지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뭔가 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를 낮춰주고 조선이나 원전이나 한국이 어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 이제 전략적인 동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온난화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는데 명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 속내는 이런 부분 안보 문제나 또는 지적재산권 스스로 챙기는 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이건 이제 동맹이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일단 제한 없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같이 진출해 보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유럽이나 미국 모든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뭐 기존의 전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계약 때문에 국정 운영이 좀 탄력을 못 받을 수 있죠.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 족쇄를 풀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최근에 어떤 머니들이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보면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지수 관련주 위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행보가 나올 때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규제도 강화됐고 또 불안하죠. 금리 인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안하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빅머니들도 어떤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게 거래가 많은 테마주들이 좀 잘 안 움직여요. 대신 이제 거래가 적은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뭐 하루차나 3일차나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서 따라가면 모조리 물리게 되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되풀이됐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걸출한 스타 테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정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이슈 문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었고 요 흐름을 이제 단기적으로 매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지난주에도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흔들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죠. 항상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뭔지 아세요? 정비를 초기에서 공략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흔들 때 매수를 합니다. 흔들 때 매수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 팔아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근데 우리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리가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는데 항상 역배열에서는 안 돼요. 정배열 초입에서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고 들어올려서 급등을 시키면 차익 실현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간혹은 이제 이런 게 있죠. 걸출한 스타 테마가 나오는데 너무 초기에 팔아서 속상한 분들 계시죠. 그건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매집이 공고히 됐었고 한번 걸출한 테마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관련주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수혜가 되는 기업도 있고 또 뭐 설계나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SMR에 특화된 기업들도 또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이런 흐름인데 어쨌든 모든 포인트에서는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테라파워 SMR 관련주나 아니면 나트륨 원자료 관련주 그리고 이제 합작을 해서 뭔가 그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종목이나 이런 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주봉상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흔든다면 저점 매수를 할 필요 있고 대신 이제 원전 쪽은 원체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원전은 밀었었고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떻게 보면 조건 상황에서 상당히 좀 뭐 태양이나 아니면은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의지와는 별개로 미국과의 어떤 공조나 또 글로벌 흐름을 본다면 원전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못 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한 쪽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방송이 끝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또 이제 10시 10분부터 합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10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10시 10분부터 해서 좋은 종목을 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고 자 지금은 또 이제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을 캐스터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024 연간 베스트, 4월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의 국고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고처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약세장 돌파를 이끌 핵심 주도주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오전 11시에도 같은 주제로 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송관종 파트너의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테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주에 처서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테마 여행을 떠나야 된다. 뭐 단풍도 구경하고 운동회도 가고 또 추수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이런 이제 음식 기행도 떠나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수의 탄력이 약간 둔화됐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우리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조선, 원전, 뭐 반도체, 에너지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들이 세게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뭐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 증시가 강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미국은 심폐소생술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모습이었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단기 이제 20선 위로 올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하죠. 뭐 PC도 발표가 되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약간 행보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 이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서로 싸우게 하겠습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이렇게 이제 보면 반바지를 좀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나 2차 전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테마로 좀 공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가 잘 안 오죠. 근데 장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럼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더위를 많이 느끼든지 아니면 더울 거란 이야기죠. 약간 이제 9월 달 초반은. 그래서 선택적으로 반바지를 입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SK하이닉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저점 매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떨 거냐.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탄력을 못 받는다. 그럼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빵이라고 뭐 삼성전자나 기타 종목들이 잘 움직이죠. 근데 천하의 삼성전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너 리스크도 극복을 했고 또 HBM 쪽에서 엔비디아에 조만간 납품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지금 21선 위에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1, 2주 안에 상승하지 못한다면 약간 탄력을 잃을 수 있고 약간 눌러줬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9월에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2차 전지는 11선 위에서 약간의 눌림목을 줬는데 재차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큰 대형주들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주로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리튬 관련주들이겠죠. 리튬 가격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했죠. 그쪽이 막 풀베팅을 할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면 테마주들이 강하게 한번 용솟음 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건출한 테마가 제대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빅머니들은 사실 최근에 어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웠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 위주로 자금이 돌았고 또 정부의 규제가 이제 금융시장 규제도 있겠고 그다음 이제 올리기에는 뭔가 뭐 불안해 글로벌 시장이 그래서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껴안기 위해서 중국은 한한령 해제나 이런 카드를 꺼내줄 수 있겠고 이제 전승절이 가까워지고 있고 에이픽 회담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에게도 서로 방문하는 그런 핑퐁에게도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망라해서 이 엔터 쪽이나 캐대언 관련 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캐대언이라는 게 뭐냐? K-팝 데몬 헌스터. 요건 이제 앞글자 따서 캐대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K 아이돌이 악당들하고 싸우는 이런 스토리인데 이게 흥행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9주차에는 1위를 탈환할 정도로 어떤 기염을 토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 영품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뭐 김밥 열풍으로 이어지고 여기 이제 한한령 해제까지 검토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 빅머니들은 이런 자금들을 이제 매집을 해서 한번 띄워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주인공이 이제 김밥을 한 줄로 먹는 요거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제 김밥은 한 줄로 먹으면 목 막히니까 이제 잘라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도가 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어쨌든 그 한 줄로 이제 김밥을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김밥 챌린지로 이어졌고 틱톡 조회수가 뭐 3,500만 건이 달성할 정도로 어떤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김밥 열풍으로. 자 그렇다면 이 김밥 한 줄이 그냥 김밥 한 줄이 아니라 어떤 문화 패권의 상징이 될 수 있겠고 지금 한국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좀 엔터 쪽에서 커지고 있죠. 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방탄소년단이나 또 기타 이제 라면이나 아니면 이제 김밥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화 패권의 상징이 한류 쪽으로 좀 급속하게 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냉장국밥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막 260% 이제 급증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K푸드의 열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요건 이제 약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겠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머니들이 이쪽에 좀 집중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을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중국의 광천 총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무시무시 풍기고 있다. 이쪽이 이제 그 엔터 쪽의 규제라는 그런 감독기관인데 9년 만에 그동안 이제 한한령 해제된다 만다 뭐 단체 여행객이 오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미국과 관계가 공고하게 진행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좀 껴안아야 되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동안 안 왔는데 이제 시진핑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여하고 이런 이제 외교 덕분에 이제 외교가 있으려면 그때 가가지고 야 한한령 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리 실무선에서 다 해서 작성하고 정상들은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결과만 발표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9년 만에 한한령의 어떤 쿼터를 완화해주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엔터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또 중국 관련주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아무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내수 콘텐츠가 경쟁력 약화가 됐고 또 글로벌 트렌드에 약간 뒤처지는데 한국은 여기서 김밥 열풍을 일으키면서 캐리어 모멘텀 때문에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수 겸장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있겠고 그다음에 약화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K 컨텐츠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몇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삼양식품이나 이제 라면 열풍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부 종목들이 이제 어떤 순매수 상위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되고 이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우양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김밥 관련주도 있겠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잘 안 올라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강한 탄력을 받고 또 기나긴 기간 동안의 조정을 받고 이렇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왜 올랐을까요? 미국이 한국의 조선을 필요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은 그 기대감 때문에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고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와신 상담을 너무 오래 했고 지금은 호재를 이용해서 들어올릴 때가 됐다.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게 얼마 전에 시세가 났다면 끌어올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우회성이 있고 그동안 기나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강하게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대원에 관련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한데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컨텐츠 쪽에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콘텐츠 쪽의 관련주들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지와 연계가 되면서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도 스튜디오 미르 이런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TV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당일날은 좀 적게 올라가더라고요. 당일날은 적당한 양봉 하나 만들고 이제 그 다음날 세게 올라갔고 또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이후에는 강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캐대언이 그냥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요걸 이용해서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요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테마주들이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테마들 중에서 보면 지난번에 조선주나 또는 그 남북경협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뭐 조선 관련해서는 일승이나 또는 HJ중공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그런데 또 이런 캐대형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래가 좀 적은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은 종목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것은 거의 잘 안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보신다면 저는 이제 아까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는 바이오를 끌고 가는데 알테온이 지금 1000%를 넘어섰다가 지금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서려고 하는데 여기서 종가 관리가 되잖아요. 어제 보면 목요일 날은 강한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 날은 21선까지도 강한 양봉을 뽑아 올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21선 돌파했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세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 9월 가을이 좀 가까워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1000%가 올라갔는데 약간 조정이야? 우습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들 보면 순간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다시 내려오고 해서 얼마 못 올라가고 또 뭐 몇십 %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간에 기별이 안 가죠. 이런 수익으로는. 그래서 이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바이오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HK 이너원이나 기타 뭐 유한양행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좋은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벌써 한 35분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다.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알테오젠이 주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BBB 뇌혈류 장벽에 대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뭐 담도암이나 이런 어떤 이중항체 그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좋고 또 여기에다가 이중항체에다가 어떤 표적 항암하는 ADC까지도 드랍을 걸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5일선 돌파하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이후에는 알테오젠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근데 쟤네들이 쉬어갈 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이거죠. 그때는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코스피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저렇게 끌고 간다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화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시장을 앞서 나갔던 전략으로 D&D 파마텍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매일 작성하는 리포트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주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공략해 드렸는데 캐대한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잘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스튜디오 미르가 강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새내기주들을 한번 공략하는 게 좋은데 이번 주에는 이제 새내기주들을 공략했는데 보통 이제 하면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요날은 이제 눌림목에서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18% 올라갔는데 약간 눌러줬어요. 그 다음 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뽑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아무튼 방산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잘 안 되니까 방산주들 일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음 주에 좀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장주들이 2,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번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짱따봉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밀렸는데 이렇게 몸통을 줄어지는 날은 매매하기는 좀 좋다.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챙겨주는 전략이 좋아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것은 끌고 가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보통 우리가 5%만 내도 어디냐 이런데 뭐 10에서 15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HJ 중공업이나 뭐 기타 조선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1승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1승이 상당히 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항상 보통 21선은 기회의 땅이자 리스크 요인도 되죠. 왜냐하면 이 파란 굵은 선 21선에서 수렴이 되면 한 방향으로 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와서 수렴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빠져요. 대신 21선 위에서 단기 평선이 수렴이 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날 이제 찬스가 왔다. 그래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요날이었구나. 그래서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공략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정배열이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권이니까 이제는 공략해도 됐다 해서 당일날 슈팅이 나오고 이제 급등이 나와서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좀 챙겨라는 것을 제시해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정배열 초입해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떠 있는 종목도 해야죠.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은 순간순간 조정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많은 종목들을 하는데 항상 잊지 말자 625.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선 위에서 하는데 몸통을 줄인 날. 요 SGA가 그 AI 정보 보호책 때문에 이제 치고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요거 보시면 이 종목하고 비슷하죠. 이 JST나도 보면 정배열 초입에서 상당히 좀 올라가는데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이렇게 줄인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면 요건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붙는 종목을 한번 보신다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전 관련주는 이렇게 지금 BHI가 저는 이제 저 바닥권에서 한 15,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 뭐 저점 대비 한 200 몇 퍼센트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는데 항상 그 저는 큰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21선 정도 무너져도 돼요. 그리고 탄력이 좀 붙는 종목은 61선이나 121선은 추세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저건 한 200% 넘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한 100% 이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 초기에서 이때 바로 잡아야죠.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면 좀 더 홀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사람들이나 HJ중공업이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또 D&D 파마텍이나 심지어는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꼭 우리가 뭐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항상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정비의 초기를 공략하다 보면 움직임 따라서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은 좀 더 홀딩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 궁금하신 종목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캐스터 분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